조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도 굉장히 고전이죠. 바겐 헌터라고 불리는 존 템플턴 경의 사상이 잘 녹아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가 올 때 사고 해가 뜰 때 팔아라 라는 구절인데요. 책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올 때 사고 해가 뜰 때 팔아라. 싼 가격의 레모네이드 매점을 매입한 행운의 소녀는 다음 토요일 아침부터 사업할 준비를 한다. 그날은 일주일 전 토요일보다 날씨가 훨씬 좋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한낮에는 온도가 섭씨 32도까지 올라간다고 했다. 그는 사업 준비 때문에 이웃의 주민들과 가족들의 날씨에 관심을 기울이고 소풍, 자전거 타기, 미식축구 등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매점을 정리하면서 살펴보니 우산을 팔러 다니던 소년들이 이렇게 청명한 날 우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말다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매점에 들려 약간의 매출을 올려준다. 머지않아 10명 정도가 줄을 선다. 그러자 옆에서 다른 장사를 하던 장사꾼이 장사가 제법 되는데 나한테 100달러에 넘기지 그래 라고 말을 건다. 우산을 팔던 소년 몇 명이 이 모습을 보고 매점 가까이에 자전거를 세운다. 그때 한 소년이 우산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갑자기 그들 사이에 끼어든다. 그는 잠깐만 우린 120달러를 내겠어 라고 말한다. 이때 장사꾼은 소년이 버린 우산을 집어들고 소년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무슨 소리야 난 그럼 150달러를 내겠어 라고 소리친다. 그러자 그 소년들은 자신들이 200달러에 사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이때 이 젊은 레모네이드 매점 주인은 주위를 둘러보고 더 이상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없자 재빨리 200달러의 제안을 수락한다. 이 젊은 매점 주인은 이번 주 토요일에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는 단돈 50달러에 산 매점을 불과 일주일 후에 200달러를 받고 판 것이다. 원래 투자액의 4배를 벌어들인 셈이다. 이때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레모네이드 매점 가격이 크게 변한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레모네이드 매점의 실질 가치가 4배로 증가한 것일까? 물론 아니다. 변한 게 있다면 그것은 레모네이드 매점의 가치를 보는 투자자의 견해다. 다시 말해 바뀐 것은 투자 환경과 투자자의 견해이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투자자의 견해가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가에서 가장 극적인 변동은 종종 자산 가치의 실질적 변화보다는 투자자 견해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성공적인 바겐 헌터가 되고자 한다면 투자자의 견해를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증시에 비가 올 때 주식을 사고 해가 뜰 때 팔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당신과는 반대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즉 그들은 주로 해가 뜰 때 주식을 사고 비가 올 때 판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전망이 좋지 않을 때도 주가는 결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단순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바겐 헌터들은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염두에 두고 1939년으로 되돌아가 보자. 당시 미국 경제는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고 증시는 유럽에서 시작된 전쟁으로 연일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주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49%나 폭락했다. 여기서 지금까지 언급한 사례를 잘 생각해보자. 바겐 헌터라면 단 12개월 만에 주가가 49%나 폭락했다면 경제 전망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미국이 대공황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고 나치가 유럽에서 자유를 빼앗고 현대 문명을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미국 투자자 사이에 조성된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었고 그것이 다시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 투자자들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주식을 투매하기 시작했다.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존 템플턴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한 후 대부분의 투자자들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첫째, 그는 이미 독일과 독일 지도자의 만행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책의 제1장에서도 언급했듯이 로즈 장학금을 받고 베일리얼 칼리지에 공부한 다음 해에 그는
동창생과 함께 얼마 안 되는 돈을 아껴가며 세계여행을 떠났다. 1930년대 초 떠난 해외여행 중에 독일을 방문했고 그때 베를린 올림픽도 구경할 수 있었다. 구 나치가 주변 여러 나라를 공격하고 폴란드까지 침공하면서 유럽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자 존 템플턴은 미국도 결국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가정하에 그는 미국의 개입으로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공급할 군수 물자 때문에 기업들이 바빠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존 템플턴은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장사가 잘 안 되던 기업까지도 전쟁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존 템플턴이 이런 견해를 갖게 된 것은 미국의 남북전쟁이나 제1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군수 물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이 정부에서 필요한 금속, 의류, 식품 등의 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여러 항구에서 이 상품들의 해상 운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쟁으로 철도 관련 기업들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 분명했다. 이런 근거에 따라 존 템플턴은 미국 경기 침체와 유럽에서의 전쟁으로 증시가 또 한 차례 폭락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경제가 회생할 것이라고 미래를 밝게 전망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존 템플턴은 현 상황에 개의치 않고 장기적으로 시장을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다. 이 능력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자와 평범한 투자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앞쪽에 레모네이드 매점을 매입한 날씨가 조금 안 좋을 때 매입해서 날씨가 좋은 날 자기가 투자한 돈의 4배를 받고 파는 소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비가 올 때 레모네이드 가게를 준비를 하고 해가 뜰 때 쨍쨍할 때 높은 가격을 받고 레모네이드 가게를 처분하는 것처럼 비가 올 때 사서 해가 뜰 때 높은 가격에 팔아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식에서도 보면은 존 템플턴 경에 1930년대 세계 전쟁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불안했을 때 미리 해안을 가지고 전쟁 물자 때문에 기업들이 바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과감하게 남들이 투매할 때 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이 들어서 익숙한 구절이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분들도 폭락에 매수하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막상 실천으로 옮기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연습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주식을 조금씩 매수해 본다거나 아니면 악재에 견뎌보는 연습을 하시면서 요 비가 올 때 매수하거나 버텨보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 오래된 고전인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